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오늘 사실은 다 벗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얘기들은 다 협회장님이 이제 이미 책에서 써놓으신 내용인데요. 그 확률 게임이라는 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모든 과정을 계속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제 저도 사실 초보죠. 근데 그 수익률 아까 분석하고 이렇게 입찰가, 낙찰가 결정할 때 이제 협회장님께서도 막 마음이 쫄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얼마 더 쓸 때 얼마 더 수익률 나고 하니까 뭐 내가 조금 더 덜 먹더라도 내가 더 가져갈 수 있고 하니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책에서도 이렇게 성공 확률,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저희 기수도 이렇게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그 경북의 아파트인데 되게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건데 되게 새 거였어요. 2017년식이었는데 그럼 되게 경쟁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경북 쪽이어서 조금 시골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열 몇 명 들어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누님께서 좀 이렇게 처음 이제 그 전에 낙찰된 것도 나홀로 아파트였는데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되게 격차를 크게 받았어요. 시골이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개발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시골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두 번째 할 때도 근데 세 건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되게 불안해 보였던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결국 이렇게 그 누님이 끝에 이제 400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40몇만 원짜리로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다행이다 이제 되긴 됐구나 이런 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뭐 기쁘긴 했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확률 자체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부자 마인드를 장착하고 제가 좀 덜 먹더라도 수익률 계산해봐가지고 내가 먹을 만큼은 남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결정하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누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익은 컸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또 이제 협회장님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부자 마인드 책에 보면 협회장님이 아마 컨설팅 하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뭐 군인이셨는데 50대 초반이었대요. 근데 이제 부산에 연구하셔가지고 부산에 아마 2000년대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토지를 이제 컨설팅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게 최고가가 6,800이고 최저가가 2,800인가 그랬는데 이제 길에는 붙어 있었대요. 근데 도로보다 조금 낮은 땅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협회장님은 이제 분석 다 하고 시세 조사 다 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다 하고 이제 최소한 여기가 그래도 이제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3,800에서 3,900에서 4,400을 쓰셔야 된다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집을 부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3,300에 쓰겠다고. 그런데 이제 직원분들을 말렸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분 혼자 단독으로 옹찰이 돼갖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3,300으로 하면서 이제 그 컨설팅 회사를 되게 뭐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점쟁이가 아니고 확률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또 그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다 보면 떨어질 확률이 많겠죠. 근데 이제 그거가 제가 우연히 다른 책에서 제가 원래는 이제 요 경매를 알기 전에는 뭐 문병로 교수님이라고 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이 컴퓨터 공학자인데 그런 알고리즘을 이렇게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AI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뭐 반도체 뭐 어떤 공정에서도 뭐 아무튼 최적화 기술을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통계하고 확률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데 이제 주식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룰렛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거 근데 쓰면 되게 지루할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토끼와 거북이 게임하고 비슷한 거죠. 토끼가 이제 한 번에 이제 빨리 갔다가 이제 그 뒤로 잠을 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꼬리는 거북이가 꾸준히 하는 사람이 더 이렇게 먼저 도착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약간 덜 먹더라도 계속 성공률을 낙찰 확률을 계속 높여가지고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도 평생 그 할 거니까 그래야지 확률을 높여야지 이제 그게 또 확률이 높게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렴풋이는 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맞겠지. 그랬는데 그 교수님은 이제 책에다가 그런 뭐 약간 수학 같은 거를 겸비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게 이제 뭐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룰렛을 썼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엊그저께 이제 형석 과장님하고 정정 과장님이 한 룰렛 있잖아요. 막 돌려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가지고 이제 되는 룰렛 게임인데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룰렛을 막 돌렸을 때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여기에 꽂히면은 3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를 꽂히면 2배를 받고 여기를 꽂히면 5배를 받는데 여기를 꽂히면은 이제 거의 그 원본을 잃어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떨어져도 원본을 잃지는 않잖아요. 원금을 잃지는 않는데 좀 약간 마인드적인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자기가 그래도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조사한 시간과 노력과 그다음에 뭐 교통비도 있고 뭐 그런 건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거 낙찰돼서 수익을 낸 사람보다는 이익이 적잖아요. 근데 이 이제 룰렛은 1.2배, 1배, 2배, 0.8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금을 많이 잃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더해가지고 사로 나눠갖고 한 게 산술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하 평균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걸 수익을 얻고 다시 또 그거를 수익을 가지고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시점으로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리 효과 같이 그런 걸 따진 게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따져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하 평균이 이제 기하 평균은 이제 이 사람이 뭐 거의 수학자시니까 이제 곱하기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원래 산술 평균은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4를 하는데 다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운대요. 루트에서 곱한 개수만큼 4로 루트로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기하 평균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원래 산술 평균 얘기는 2.5배로 얘보다는 높았는데 얘는 1.25배였어요. 근데 이거는 기하 평균으로 하니까 이제 0.74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1.18. 그러니까 얘가 한 번씩 원본을 잃으면서 한 번 그거를 룰렛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이제 손실을 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뜻이 이제 평균적으로 26%를 까먹는다는 뜻이고요. 74%는 이제 얻긴 하지만은 한 번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되고 얘는 18%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경매에 대입해 보면은 저도 이제 나름 이렇게 이거를 0.01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되는 확률이 만약에 적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10번을 한다고 쳤을 때 이제 안 됐을 때는 0.99 정도로 계산을 해봤고 뭐 잘 됐을 때 3배, 2배 정도? 이 정도로 이제 계산했는데 이제 됐을 확률을 아까처럼 이제 낮게 거의 뭐 저희 기수에서 깻잎이라고 얘기하는데 잠깐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배운 대로 못하고 했을 때 너무 자기가 욕심을 크게 냈을 때는 아무래도 될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게 계산하고 해봤더니 확실히 이렇게 꾸준히 됐을 때, 꾸준히 낙찰이 됐을 때 확실히 그 평균이 높더라고요. 기하 평균이.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확률을 높이는 것이, 그러니까 낙찰되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이제 수익이 확실히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전제는 이제 꾸준히 계속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분도 이렇게 단번에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게 기대 수익률이 높겠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쪼록 평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님 책하고 그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